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출문제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 내용들은 쉬운 문제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기출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최근에 이게 정비법하고 건축하고 주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시험의 출제 포인트를 좀 잡겠습니다. 이걸 잡고 갈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또는 핵심 이론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온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우리가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정비사업이 세 종류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목적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을 때, 반면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같은 게 밀집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각각의 세 종류 사업의 이름과 사업의 목적 같은 것들을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수요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토지 등 수요자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후에 아파트 같은 게 건설되면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토지 등 수요자 할 때 재개발 사업은 토지 수요자 또는 건축물 수요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가 빠지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이라는 용어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 자, 정비기반설은 정비법에 나오는 기반설인데 우리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 반면에 우리가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설의 차이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기반설에 들어가는 것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소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것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후불량이 되는 것도 있고, 준공 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가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때 이런 것도 노후불량이니까 이 노후불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란 용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같은 것들을 짓는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주택단지에. 이따 문제 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노란색으로 쓴 제목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용어 정리를 여러 가지를 묻는 종합 문제인데, 자, 용어 정리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자, 건축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준공 후 몇 년 지났다는 말이 없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 조건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이 없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이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게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사시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가야지만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자, 이 용어가 답이 2번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그런 사업 목적을 비교해서 혼동시킨 거니까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큰 도로 아래 상하수도 묻혀 있고, 또 도로 가다 보면 공원 같은 것들 만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이 맞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사업할 때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거나 연립을 짓는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 같은 걸 짓는 일단의 토지도 이게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런 주택을 짓는 토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이나 부대시설 같은 걸 짓는 토지도 주택단지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핵심 요약집에 써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다음 중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비기반설을 찾는 겁니다. 자, 정비기반설은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것들. 자, 보시면 이 광장이죠, 광장. 공원, 녹지, 광장 같은 것들은 정비기반설이고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다. 이렇게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토지등 수요자 확인 문제인데, 자, 토지등 수요자는 자, 개선 사업과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수요자 또는 건축물 수요자 또는 그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우리 재건축을 이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자, 즉 재건축을 할 때는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만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3번 질문처럼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라는 개념은 이 재건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의 소유자만 이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재개발할 때 지상권자, 재개발할 때 토지 소유자 모두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자, 4번 문제도 용어 정리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서 내는 문제인데, 종합 문제인데,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자,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맞습니다. 자,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재건축 사업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을 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재건축 사업은 의무적으로 조합 설립을 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이 앞에 있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시장문수 등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아니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같은 건설업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건축의 공동시행자는 3명, 시장문수 등 하나, 토지주택공사 등 둘, 그 다음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묶어서 이게 건설회사 세 번째 이렇게 재건축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질문은 재건축 사업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지우고 조합이 단독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공동시행자 3명 중에 1명을 선정해서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 틀렸고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사용하는 보수비가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노후불량 건축물 이걸 갖다가 40년까지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동작업장까지는 이게 공동용설이 맞는데 이거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자,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은 자, 재개발 구역, 재개발 그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이건 정비기반설입니다. 자,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설, 공동작업장은 공동용설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동시킨 거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떠나왔죠. 자, 이거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니까 임차권자라는 채권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또 나왔죠. 비슷한 문제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공동작업장은 우리 재개발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설이고,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은 이거는 그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원,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같은 것들은 다 정비기반시설이 맞습니다. 정답이 1번이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또 평이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이 문제 타이틀은 좀 바꿀게요. 이건 정비사업에 관한 용어, 이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밑에 써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걸 묻는 거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렇게 저소득 주민들이 나오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우리 행정청이 확충을 해주고 낡은 주거환경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렇게 끊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주거환경, 낡은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약간 리모델링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 1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폐지된 용어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는 폐지된 용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공동이용설을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유치원이 답인데 이 어린이놀이터 타가소까지는 이게 공동이용설에 들어가는데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우리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따로 좀 유치원 일종의 교육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학교랑 유사한 거기 때문에 자, 단지 안에 있는 타가소, 어린이집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약간 교육설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가 이 정비법에서 공동이용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자, 8번 문제도 자, 다음 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앞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또 하나 보시면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여기 보시면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앞의 문제랑 거의 똑같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기만 틀리지 이거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9번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보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민간 재개발로 가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인데 처음부터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시행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거기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수요자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등 수요자가 조합이란 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민간 재개발인데 자, 이거 공공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조합을 안 만들고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자가 시행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공공재개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하기 전에 이렇게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건축은 아닌데 자, 공공재개발은 이렇게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공공재개발은 예정구역을 정해서 갈 수 있는데, 자, 공공재개발은 이렇게 예정구역 같은 걸 정할 때,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의 입안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같은 걸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자, 이게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답이 3번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 자, 30일 안에 심의 완료가 어려우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고 시장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법정된 공공시행자가 시행자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처음부터 시행자로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잘 보세요.
자,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1번, 2번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 자, 공공재개발 사업은 전체 세대수, 자, 공공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원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지분형 주택, 반값 아파트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임대로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공재개발은 처음부터 조합이 시행자가 아니라 시장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이런 공공시행자가 시행자로 들어와야 되고, 자, 건설되는 주택 전체 세대 중에서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의 절반 이상을 지분형 주택 같은 반값 아파트나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같은 것들을 줘야 된다. 절반 이상을 요 분홍색 주택을 선택해야 되는 게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입니다. 1번과 2번이 모두 맞으셔야 돼요.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 주택의 반 이상을 지분형 주택 아니면 공공임대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로 50% 이상을 건설 공급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예정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재건축 사업은 예정구역이 없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은 예정구역을 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데,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고, 예정구역을 정하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6명입니다.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뒤에 가서 배울 건데 6명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걸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심의까지 거쳐서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걸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 3번이 답이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정비계획의 이방권자 시장문수 구청장이, 자, 여기 보시면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일단 정비계획의 이반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한테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 보시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제가 나중에 핵심 이론 강의를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재건축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공공재건축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돼요. 공공재건축은 이것도 재개발과 유사하게 시장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들어와야 되고, 자, 공공재건축을 할 때는 종전 세대수보다 100분의 160 이상으로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60 이상, 1.6배 이상으로 더 많이 지어야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일단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10번 문제는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정비사업은 자, 세 종류 사업이 있는 거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서를 정비하고 노후한 주택 같은 것들을 개량 건설하는 세 종류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목적으로 맞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을 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정비기반설은 양호한 지역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같은 걸 확충을 해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것도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은 이거는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상가, 공장 쪽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4번이 맞겠네요. 자, 5번은 그냥 참고로 봐두시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 방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의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맨 앞에 이런 기본 방침을 만들 때 한번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기본 계획은 따로 배우실 거고, 일단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0문제 풀어봤는데, 문제 쟁점들이 쭉 보이시죠? 아까 제가 처음 학습 포인트로 잡은 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정비 구역으로 들어갈 건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바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